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준택입니다. 코스닥이 매우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고점까지 돌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좀 끝낸 상태인 것 같고요. 특히나 강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쪽 가장 좀 핫했던 것 같고요. 이런 쪽에 좀 종목이 없으시다면 시장에서 좀 소외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주식을 좀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항상 강조드리겠지만 실적이 월등히 좋고요. 기술적으로 아직 부담이 없어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전에 사실은 코스피가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조금이라도 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질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나 미드스몰캡 실적이 월등히 좋았는데 아직 주가가 슈팅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여 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면 3월 31일이 지나고요.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실적 전도사로서 1분기에 끝나게 되면 당연히 1분기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또다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 LG전자부터 실적 발표할 겁니다. 작년 실적 발표할 텐데 해당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흘러갈지 좀 조금씩 예단해 볼 수 있는 추정치가 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실적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강조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영원한 테마도 실적입니다. 실적 꼭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 좀 해주시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채널 해주시면 노란톡까지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널에는 제가 장 전에 글로벌 뉴욕 증시 흐름들 좀 주요 이슈 사항들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흐름들, 그리고 환율 동향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까지 좀 같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전에 시장 브리핑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니 해도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종목이 계좌의 수익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실적도 좋고요. 그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월등히 좋고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위치에 있어서 언제든지 시세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스텝 꼬입니다. 그리고 좁아짐만 나고요. 결국 편안하게 좋은 주식을 사놓으면 시간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 시간에 시차가 있을 뿐이지 실적에 기결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QR코드 우선 신청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하단에 QR을 갖다 대시면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시 QR코드 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거기에 답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전혀 비용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꼭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학주 시즌2 벌써 32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라볼릭 SAR이라는 보조 지표인데요. 사실 이걸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건 이제 파라볼릭이라는 보조 지표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스탑 앤 리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스탑이 된다라는 건 사실 파라볼릭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이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추세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걸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결국 추세가 우상향인데 이 속도가 빠르다고 했을 때는 기울기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 우상향 추세가 끝나고 스탑이 된 상태에서 이 완만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죠? 속도를 쭉 올렸다가 완만하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하락 추세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 리버스까지 보신다고 했을 땐 스탑 앤 리버스 이걸 통해서 하락 전환하는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좀 수익 실현한다든지 또 현금화 시킨다든지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어떻게 보면 지표라기보다는 신호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 신호일 때는 차트 화면에 빨간색 화면으로, 그리고 약세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따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기술적으로도 좋고요. 기본적으로도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테크니컬적으로도 언제든지 매력적인 위치에 있어서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보셔야겠죠.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하게.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 하나 더 얘기 드려보자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이죠. 매매라는 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법. 이 부분을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한다는 걸 매번 강의 드리기에 앞서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느냐. 그러니까 재료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일전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장기 평선까지 캔들이 올라와서 재차, 2차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은 뭐가 올려준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예, 두 글자인데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역성장하는 기업 아니고요. 적자 기록한 기업 아니고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접근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 잘 찾아보셔라고 분명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만이 지금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매우 중요한 변고점에 있습니다. 안 좋은 재료로 급락할 수도 있고요. 또는 횡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한 지수는 사실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죠. 다만 지수가 아닌 모든 기업들의 실적의 합을 의미하는 증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한해서 놓고 본다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 또는 적자였다가 흑자되는 기업들, 아니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세 났던 종목들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렇죠? 이런 기업들 최근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실적이 명확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1차적인 시세를 분출되고 나서 이 자리 눌림목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 눌림목에서 조정받고 더 큰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항상 무게중심을 두시고, 이 보조지표라는 건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조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메인을 놓고 보조지표들 또는 중요한 주가와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서 종목들을 컨택하고 선별할 수 있는 이런 해안들을 좀 높여나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라볼릭,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설명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입니다, 추세. 뭐 이게 상승 추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일 수도 있겠죠. 뭐 어느 추세든지 간에 이 추세의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까지 포함시켜서 나타내주는 보조지표가 바로 파라볼릭이고요. 그 SAR이라고 하는 거는 그 추세를 멈추거나 또는 가속도가 완만해지고 그리고 나서 포지션이 전환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으로 빨간색 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파란색 선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뒷 배경이 차트 화면이 파란 화면으로 바뀐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때부터는 포지션 전환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때 사례 기업들 얘기 드리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쉽게 안 무너집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얘기 드렸던 패턴이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 저점을 만들면서 슈팅이 나온다. 이거 제가 얘기 드렸던 정확히 N자 패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선 하나 더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바닥 패턴입니다. 여기에 선 하나 더 그었을 때. 그렇죠? 아니, 선을 또 하나 더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상승 패턴은 뭐였죠? 역헤드앤드 숄더입니다. 그러니까 N자 패턴을 시작으로, 이중바닥 패턴을 시작으로 역헤드앤드 숄더까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인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인 거죠. 제가 강의를 드릴 때, 그리고 사례 종목을 가져왔을 때 단 한 번도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과거에 몇 년 동안 어떻게 흘러갔고 분기로 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까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을 결합시켜야만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 뭐 매번 뭐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강조드려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파라볼릭을 통해서, 차트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활용을 해야만이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색상이 바뀌는 거죠. 여기가 파란색, 이건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되면 여기는 상승을 의미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빨간색이 나왔을 때는
양봉 캔들이 나와주는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요. 파란색 캔들이 첫 번째 캔들에 나오게 되면 상승의 폭이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이, 그러니까 스탑 앤 리버스가 나와서 빨간색으로 화면이 전환될 때 첫 번째 캔들은 빨간색 캔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세 전환이 나왔을 때 1번과 2번이 교집합, 엔드로 같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 빨간색 캔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양봉 캔들이 매집봉이면 더할 나위 좋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매집봉 조건 뭐였었죠? 다시 한번 제가 좀 리마인드 드릴게요. 전 거래일보다 거래량이 300% 정도 높아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영망치형 캔들, 윗꼬리가 긴 종목들, 그렇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은 여기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 얘기 드렸던 강의 중에 하나 기억나시죠? 실적 성장주는 윗꼬리를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매우 기본적으로요. 지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안전마진 같은 구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캔들이 주가가 더 밑으로 안 내려가고 버텨준다고 한다면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자료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요. KNW라는 기업 차트를 한번 보세요. 1차적으로 올 초에 시세 나고 나서 주가가 조정받았어요. 근데 그걸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렇게 좀 시세가 나다가 조정받고, 그렇죠? 이렇게 시세가 나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여기 지금 이걸 다 잡아먹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밖에 못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이 파라볼릭 쪽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그렇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좀 반드시 좀 같이 부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빨간색 화면이 나올 때 빨간색 양봉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이게 이런 캔들이든 또는 도지 캔들이든 매집봉이 나와줄수록 그거에 대한 확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힘은 더 크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봉이어도 올라가는 패턴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음봉보다는 양봉이를 얘기 드린 이유가 첫 번째 강세 전환했을 때 양봉이 나와야만이 상승의 힘이 더 크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드리기 싶어서 1번, 2번이 좀 같이 나오면서 3번 거래량까지 실렸을 때는 좀 무시무시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사례들 보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강세 전환 빨간색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하락 전환이 아니고요. 약세 전환이 아니라 강세 전환. 결국에는 여기 앞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약세였다가요. 파란색 배경이었다가 빨간색 배경으로 바뀌는 시점에 첫 번째 캔들이 양봉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밑에 거래량까지 실리면 좋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이거 뭐 사진 찍어 두셔도 좋고요. 꼭꼭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트 설정하는 방법 제가 얘기 드리면은 우선 제가 쓰는 곳에 지금 차트 화면을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제 강세, 약세라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트 화면에 들어가시면 차트 설정에서, 그렇죠? 강세, 약세 카테고리를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해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 화면에서는 강세 신호, 그렇죠? 파란색 화면에서는 약세 신호, 빨간색 신호에서는 다시 강세 신호, 그렇죠? 약세 신호.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이런 주식 투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동을 좀 챙기면서 가는 것도 좋긴 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추세는 놓고 본다면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점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고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실적을 좀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사례 종목은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이고요. 너무 잘하시는 기업일 겁니다. 뭐 GPT 쪽도 연결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실적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19년에 실적 좋았어요. 그렇죠? 82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20년과 21년에 적자를 기록했죠. 아무래도 이제 신수종 사업이다 보니까 돈의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회사도 계속적으로 돈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됐나요?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흑자 전환을 이뤄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위로 아래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파라볼릭 SL 이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는지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일 텐데
어떤 자리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약세 신호에서 강세 신호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사실 좀 미진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1차적으로 여기 자리에서는 캐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1차 시세 분출했으면 여기는 달리는 말에 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세 신호가 나오면서 여기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이 중기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캔들이요, 캔들이. 그리고 와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 고점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반등이. 그렇죠? 불과 6거래일 만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제로테너라는 이슈도 있었겠지만 결국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약세 신호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리고 지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주가는 경신을 했습니다. 신고가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 거래량 틀렸어요. 그리고 여기대도 솔직히 이제 뭐 매집봉대 조금씩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약세 신호 들어갔을 때는 거래량이 없었고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캔들이 빨갛게 나왔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제가 그 강의 드렸던 것 중에 장대 양봉의 중심값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대로 20%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빨간색 나오고 거래량 실렸고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세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아까 제가 패턴을 좀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저점을 높였고요. 이렇게 보면 N자 패턴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 이중바닥 패턴이고요. 이렇게까지 본다고 한다면 역회되는 숄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패턴과 많은 내용을 가르쳐드리고 있지 않아요. 캔들도 5개 정도, 패턴도 5개 정도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실적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 적자를 2년 동안 기록했어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향세겠죠. 그렇죠? 물론 이건 제가 올해치에 대한 차트 화면을 가져왔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추론을 좀 해보자면 역배열이었겠죠. 근데 역배열에 지난주 좀 강의를 좀 더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1년 지평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2년 지평선입니다. 이 구간을 뭐라 그랬죠? 안전마진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가요? 네, 계속적으로 고점 경신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조정은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과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빠른 종목이고요. 그리고 하반 경기시세 튼튼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좋은 기업이었다. 그렇죠?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바뀌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복합적으로 운영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해당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이전에 강의했던 자료들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두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잖아요. 이동평균선, 캔들, 패턴, 거래량, 매집봉 제가 알려드린 딱 10가지 정도만 준수해서 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예, 공짜로 먹는 점심은 없다라는 게 경제학 쪽에 되게 중요한 그런 격언인데요. 공부하실 필요 있으시겠죠? 그래서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되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는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문자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채널 추가하면 좋은 게 뭐다라고 얘기 드렸죠? 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저랑 좀 더 액티브하고 좀 다이나믹하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은 꼭 추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전에 브리핑 자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언제든지 좋은 자리에서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자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기업 좀 라운피플을 좀 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장기 평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었어요. 근데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에 의한 반등입니다. 실적에 의한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코텍이라는 기업이고요.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상장되는 회사 중에 이제 토비스랑 코텍이 있습니다. 코텍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때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이미 강세 전환을 시키고 나서 가운데쯤에서 나왔어요. 이 시세는 사실은 뭐 종합적인 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 시점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시점을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빨갛게 불과 몇 거래일 전에 그렇죠? 빨갛게 나오면서 여기 거래량도 실렸고 강세로 화면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올렸죠? 두 거래일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 위에 나중에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해 구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는 저항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강력한 저항일 텐데요. 이격 같은 경우는 저항대가 얇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분명 있어 보인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신다면 2019년에 영업이익은 330억이었어요. 근데 20년에 적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1년에는 적자 폭을 더 키웠습니다. 주가 계속적으로 하염없이 내려갔었겠죠.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특수성이 있었죠?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카지노 다 집단 모임 안 됐었기 때문에 다 폐쇄했고요. 그럼 당연히 카지노 회사들도 모니터 업체들한테 주문을 넣을 필요가 없었을 거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당연히 좋지 못한 실적을 거둘 수밖에 없죠. 매출액도 꺾였고요. 영업이익도 밀렸고요. 근데 22년 실적은 그렇죠. 코로나 이전만큼 수준은 아니지만 회복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분기별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작년 상반기까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하반기 갈수록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하반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회사는 충분히 이전 고점인 11,360원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받쳐주는 건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 시세를 놓쳤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한 기업이네라 찾아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제가 주식 키워드 시간에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걸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분출된 종목을 바로 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 봐야 업사이드가 높지 않고요. 이런 조정들을 받았을 때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지 기대 수익률 전고점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시세가 처음 출발하는 시점, 이 시점을 절대 깨지 않고 지지받고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하방경 지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큰 그림은 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중바닥 패턴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런 패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점은 이전보다 살짝 높은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달리는 말에 타봐야 리스크도 크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세가 낮던 종목들, 대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끝난 시점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이 소학주 시즌2 때 초창기 때 했던 건데요. 기억나시나요? 그 20일 이평선을 캔들이 돌파할 때부터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접목시켜야지 요런 자리들, 그렇죠? 공략할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도 좋고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 드린 이 파라볼릭 강세 국면에서 첫 번째 캔들이 나왔습니다. 대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사례 기업들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한가에 직행했던 기업인데요. 이제 펜트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이 기업을 좀 처음 접했던 거는 3월 초 한 2월 말 정도에 펜트론이라는 기업의 리포트가 처음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커버를 잘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해당 업종에서 대형주들만 많이 커버하지 중소형주들은 가끔 이렇게 그 리포트가 나올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노란톡에서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었어요. 여기 앞에 화면은 안 보이겠지만 상장된 이후로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닥을 만들고 그대로 원웨이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상장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대신 상장된 지 1년 안 된 기업이 실적이 좋은 국면에 있을 때는 전고점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패턴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론 다른 여태 뭐 폐배터리 기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뭐 실적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 쳐다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기업들 얘기 드려보자면 뭐 윤성 FNC, 성일하이텍 이 정도 좀 생각이 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2차전지 쪽이나 반도체에 관련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도 됐었고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좀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 성장이라는 매출 성장도 했고요. 수익성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라는 명확한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군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때도 제가 이미 노란톡 때 얘기 드렸어요. 예. 근데 물론 좋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 들어도 그걸 이제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사례로 얘기 드린 종목들도 잘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노란톡 들어오셔서 제 사례 종목으로도 수익을 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은 뭐 시세가 난 부분도 있어서 가져오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조정이 나올 때는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된다라는 거 얘기 좀 드리겠고요. 플러스 알파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기업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실적이 그렇죠? 좋아지고 있죠. 20년에 안 좋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매출액도 성장을 했고요. 근데 요 오늘 파라볼릭 쪽에 대한 신호 지표를 좀 보게 된다면 바로 요 자리 되게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그렇죠? 강세 전환됐고요. 예, 빨간색 양봉 캔들 나왔고요. 거래량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그대로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판단할 건 뭘까요? 제가 강의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윗꼬리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윗꼬리 달렸던 매집봉의 시가를 안 깨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강의 드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러한 정도의 시간 투자는 하셔야죠. 그거에 대한 보상물은 그렇죠. 주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국면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1차 여기 구간 있었겠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매집봉 빼꼼 올라와서 거래량 실렸습니다. 그리고 강세 국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왔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제가 매번 강의 드리는 실적도 좋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좀 힌트를 얻고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주가라는 건 사실 100% 예측하고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없고요. 근데 적어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걸 확인했고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파라볼릭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일전에 얘기 드렸던 매집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놓쳤더라도 이때 또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샀더라도 기다리기만 하더라도 큰 상승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해안을 두어보자면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검사 장비잖아요. 그렇죠? 배터리셀을 수도 없이 지금 생산을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완성차 시장 점유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아직 그 완성차, 내연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는 건 반대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될 수 있는 니즈와 그 룸이 많다는 거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실 필요가 한다면 이런 아이템까지, 재료템까지 같이 폰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기업들의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안 가네라고 하고 이런 걸 지치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명확한 중심과 무게중심을 놓고 그렇죠? 기술적인 내용들을 전부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사서 이렇게 팔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때 못 팔았어도 결국엔 두 번째 기회가 또 오잖아요. 저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합니다. 노란톡에서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고요.
결국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주식시장에서 죽는다는 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이런 제가 얘기 드리는 그런 중요 자리들, 거래량 수도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쪼개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패턴, 캔들, 매집봉, 거래량. 예. 처음부터 잘하실 수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저 같은 사람들 필요 없겠죠. 천재적인 사람들일 테니까.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적으로 후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 분명 이 주식만큼 매력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상품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진전기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저는 이 기업은 이제 변압기, 전력선, 실적이 그냥 좋은 기업이라고만 생각은 했어요. 실적부터 먼저 볼게요. 실적 보시면 2019년 영업이익이 114억 원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에는 138억 원, 21년에는 200억. 영업이익이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적 성장의 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시나요? 요거는 성장폭이 한 20억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한 60억 정도 늘었습니다. 실적의 성장폭이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작년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꽤 크게 50% 넘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도 1초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좀 볼게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이 파라볼릭을 통해서 좀 얘기 드려보자면 여기가 딱 되겠죠? 빨간색 강세 전환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봉 캔들 나왔어요. 여기가 정말 미세하긴 하지만 거래량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올라가네요? 올라갔습니다. 음극재 관련된 뭐 레퍼런스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제로 테마에서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상한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 기업이 이 자리에서 끝날 기업이었나요? 이거 뭐라고 얘기 드렸죠? 아까도 얘기했죠? 윗꼬리 잡아먹는 실적성수 기억나죠? 영망청 캔들 매집봉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적으로 주가 올라가잖아요. 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제가 강의 드린 대로 진입하셨다고 한다면 1차적인 시세에서 수익 챙기시고요. 또 내려왔네? 또 내려왔는데 여기 중요한 캔들의 시가를 안 깨고 있네? 갖고 또 사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트레이딩 한다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 막 계속적으로 실적이 미끄러지고 역성되는 기업을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이 불과 3거래일, 이 3거래 안에 수많은 투자 기회가 많았고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대로 상한가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로 들은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으면서도 이런 파라볼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 숙달, 연습, 반복 학습, 한눈에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경험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 텐데요. 채널 추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 되시겠고요. 거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제가 채널에는 아까도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장전에 좀 브리핑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주요 이슈들 좀 점검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요즘 달러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 증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동향들, 그리고 유가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중국 경제 회복과 좀 연결이 되었을 텐데 이 부분도 같이 본다고 한다면 유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그것은 중국 경제 쪽 관련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시세가 날 수 있다. 화장품, 뭐 여행 등등등 리오프닝 쪽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매크로적인 지표들과 같이 통해서 좀 맞물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도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거기서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채널 추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시간이 좀 없으니까 빠르게
종목들 계속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우전자라는 기업인데요. 애플한테 이제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을 한번 볼게요. 19년, 20년 그냥 실적 성장 없이 팀이 했어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21년에는 오히려 역성장까지 해버리네요. 근데 2022년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특히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는 걸 걷어냈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11일 평선, 21일 평선 지지 받을 때마다 강한 반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 평선을 애진작에 다 뚫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기반한 주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를 토대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강세 전환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참 이 하루치의 약세 전환은 참 중요한 힌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없었으면 사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됐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빨갛게 강세 전환이 됐고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이 강세 전환됐을 때 첫 번째 캔들이 시가를 안 깨고 있어요. 그러면 저점을 높이고 있고 주가는 또 올라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약세 국면이었다가 강세 국면으로 바뀌면서 빨간색 나왔고 거래량 실렸습니다. 근데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또 얘기 드리지만 여기 선을 또 하나 그어보셔야 됩니다. 장대 항봉의 중심값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거기 이탈 안 하잖아요. 그 자리가 11일 평선 지지받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사실 제가 사례 기업을 가져왔던 기업 중에 하나 이제 Y2 솔루션이 있었는데요. Y2 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덕우전자였습니다. 근데 덕우전자가 시세가 분출되는 걸 확인하고 Y2 솔루션 실적 좋네? 그 기업도 안전마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 그 역으로는 덕우전자가 2차 전지 사업 진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 거죠. 참 이런 지분구조 잘 아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개 기업 모두 2022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건 두 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도 오늘 강의 드린 이 파라볼릭의 첫 번째 양봉 캔들과 거래량 놓고 본다면 첫 번째 기회, 그렇죠?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기회, 그렇죠? 중요한 자리에 다 지지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힌트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기업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년 이평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1년입니다. 이게 2년 이평선이고요. 근데 기억나시죠? 이게 1년 이평선을 캔들이 돌파할 때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간다. 이 구간이 안전마진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끝났고, 그렇죠? 2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간 건 실적 기반한 주가가 올라간 거다. 그렇죠? 제가 그동안 강의드렸던 내용 여기 안에도 수없이 대입해 볼 수 있는 활용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강의 내용이죠. 파라볼릭. 파란색 국면이었다가 강세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 매집봉인데 영망청 캔들 또 나와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영망청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그 자리가 1년 이평선 돌파하는 자리였어요. 1년 이평선 돌파하니까 당연히 실적주들은 2년 이평선까지 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주가도 더 올라갔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사실 2년 이평선 뚫고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는 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2년 이평선보다는 조금 높게 매도 자리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볼게요. 필옵틱스라는 기업의 실적은 2019년에 영업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 149억이었고요. 2020년에 흑자 전환했는데 21년에 다시 한번 또 실망을 시키네요.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매출액은 그동안 없었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77억 원이나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이제 필에너지라는 2차전지 관련된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필에너지가 상장이 되면 기존의 회사의 어떤 이 필로티에서 가지고 있는 필에너지에 대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블 카운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폈습니다. 그러니까 필업톡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필에너지가 상장됐을 때 필에너지에 주식을 주기로도 했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높이기로 했고요. 이런 부분들 되게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 기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우선 힌트를 본다면 바로 이 자리, 그렇죠? 강세 전환, 거래량 제대로 실렸고요. 매집봉 만들었고 양봉 캔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매집봉의 시가를 안 깨면서 주가는 차곡차곡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최근에도 다시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주는 금방 안 끝나고요. 이거에 대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주식의 유형도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이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필업틱스도 결국에는 이 자리, 그렇죠? 올해 1월 달 이 기업의 자리에 잘 반다고 했을 때, 또는 이 자리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드린 이 안전마진 자리, 이 자리에 진입하셨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좀 걷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거를 제가 강의할 때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설명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또 사례 기업도 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온이라는 기업이고요. IT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빅데이터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얘기 들어보자면 전자세금서 발행을 대행하는 플랫폼을 인수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주요 사업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세 전환이 됐고요. 빨간색 캔들 나왔고요. 거래량 전거래 대비해서 실리는 매집봉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린 종목 중에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가서 뭐 1+1 급등 패턴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1+1 급등 패턴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어떤 업사이드보다는 큰 그림 선에서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주가가 이 당시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때가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근데 안 좋고 나빴죠. 근데 다만 하방 형식은 튼튼하죠. 그리고 되돌림도 빨리 나오죠. 이런 기업들이 실적 튼튼한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하방 형식성과 되돌림 리바운딩이 빠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2019년에 62억, 2020년까지도 그냥 밋밋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21년에 실적 성장을 거의 2배 좀 안 되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도 사실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 자리 한번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파란색이 한 3거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매집봉 세웠는데요. 아마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2차적인 실적에 기반한 반등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오늘 파라볼릭 통해서,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양봉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 때는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입니다. 전형적으로 사실 반도체 오늘 뭐 K칩법스 이거 통과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렇죠?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 아닌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캔들이 양봉 캔들이어야 되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음봉 캔들이어도 되는데 이 상승의 힘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약세 전환됐고요. 다시금 강세 전환되면서 거래량 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이전 고점을 돌파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기술적 반등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캔들을 위로 돌파하면서 저항선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 저항선도 굉장히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기업, 실적주, 플러스 알파, 그리고 뭐 반도체 칩 설계, 뭐 이런 기업들 최근 훈풍이 좋았잖아요. 뭐 GPT부터 시작해서. 다만 그런 뉴스 제로 테마 잘 모르겠고요. 그냥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면요, 2019년, 2020년 그냥 실적 밋밋했습니다. 근데 21년에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20년 대비해서 주가 실적은 2배 넘게 성장했고요. 다시금 또 50%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전고점도 이렇게 빠르게 돌파하는 흠도 있어요. 물론 실적도 있었겠지만 그
수급이 들어오는 해당 업종에 대한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요 어떤 첫 번째 파동을 좀 놓쳤다고 한다면 기간 조정 끝났고요. 그렇죠? 가격 조정 마쳤고요. 그리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 키워드도 몇 가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순환매에서도 업종 내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 얘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얘기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시게 된다면 결국 이 약세 국면에서 강세 국면 전환됐을 때 첫 번째 양봉 캔들, 그렇죠? 이 자리도 있었을 거고요. 이 자리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는 강세 국면 전환됐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힘이 약했는데 이 강세 국면에 있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로 테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물론 실적이 좋은 기업도 시세가 분출됐을 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받으면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또 그어보면 보시나요? 이게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나서의 어떤 자리예요. 일시적으로 이탈은 했었지만 반등이 빠르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들 지지받는지 모습들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 뭐 첫 번째 어렵죠. 예측하기는. 근데 요런 자리들이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던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강세 국면 전환되고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 캔들 나왔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거의 한 8거래일 정도 되겠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실적 보시고요. 제가 얘기드린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 보시고 조금 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과 분위기가 어떤지까지 같이 체크해보면 거의 뭐 베리 나이스 퍼펙트한 분석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 드렸던 거 같이 꼭 많이 보셔야 됩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두시면 제가 강의 보실 수 있게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강의들 다 리스트업 해놨습니다. 거기에 링크 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칩스인데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AD칩스도요. 강세 국면 그렇죠? 전환됐고 빨간색 캔들 나왔고 거래량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5거래일 만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 나왔고 이게 어떻게 됐나요? 오늘 7% 올랐습니다. 어떻게요? 여기 자리죠. 장대양봉의 시가, 종가, 시가가 뭉쳐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 여기 지지받아서 반등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죠? 실적은요. 적자.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올해 흑자 전환했어요. 그럼 당연히 주가도 강하게 반등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시세 분출했었고요. 여기를 놓쳤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파동에서 오늘 제가 종가에 좀 체크는 못 해봤는데 빨간색 화면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까지 실렸다고 한다고 하면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기업도 좀 많이 드렸고요. 되게 심플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조지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지표입니다. 실적 보시면서 그동안 강의 드렸던 거 그리고 강세 국면에서 양봉 캔들 나오고 거래량 실리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자신감 있게 또는 여기 뭐 이탈한다고 한다면 뭐 마이너스 5, 7% 정도 손절해서 자꾸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회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주식을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저는 물려도 되는 종목을 투자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까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끝났을 때 좋은 자리에 잘 산다고 한다면 10% 수익 낼 걸 15%, 20%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기술적 분석에 대한 테크니컬한 접근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많이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32번째 소학주 시즌2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